자,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랜덤원키가 제 PC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원키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랜덤원키를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가볍고 편해서예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자, 디폴트 이펙트 그룹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디폴트 이펙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 텍스처드 각각을 한 번씩 실행시켜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포지션 정보만 가지고서 뭔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9라서 사실 알아보기가 힘든데,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체인지 모델을 하시면은 모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팟으로 바꾸면 단색으로 화면상에다가 9를 그려준, 어쨌든 3D 모델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얘를 삭제를 하시고요. 디폴트 이펙트에서 이번에는 텍스처들을 하게 되면 텍스처 매핑이 된 걸 그려줘요. 이번에도 모델을 한번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주전자를 그려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삭제할게요. 또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렌더링을 하는데 퐁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퐁 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라이팅 연산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뭔가 계속 추가되는 것들이 위에 막 보이죠. 주전자를 굉장히 라이팅, 광원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 쉐이딩, 음영을 만들면서 렌더링 하는 것까지를 얘가 디폴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범프라고 하면 이건 노멀 매핑, 범프 매핑이 노멀 매핑이에요. 노멀 매핑을 하는 것까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스크롤,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멀 매핑을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험 삼아서 한번 코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버텍스 쉐이더 코드거든요. 이게 버텍스 쉐이더 코드고 이게 픽셀 쉐이더 코드예요. 조금 복잡하죠?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를 디스어셈블리를 딱 누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셈블리 코드가 튀어나옵니다. 이 코드가 우측에 보이는 이 코드가 좌측에 보시는 코드로 컴파일이 된 거예요. approximately 28 instruction. 그러니까 어림짐작, approximation이라는 게 이제 대충 어림짐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략 28개의 명령어들이 사용됐다. 28개 안 되는 것 같아요. 28개의 명령어라고 되어 있죠. 이유는 뭐냐면 명령어들 중에서 보면은 나중에 컴파일 될 때 명령어들이 확장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몇 개 안 되는 명령어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확장되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어서 approximation이라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루기에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니 아주 간단한 것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이펙트에서 포지션은 좀 너무 심하니까 화면에 텍스처 정보 정도는 있는 걸로 가져갑시다. 모델은 티팟으로 가져갈게요. 티팟이라는 주전자를 이렇게 렌더링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티팟의 주전자를 사용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지루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멋진 걸로, 멋진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BTS가 어떤가 싶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거 좋네요. 다이너마이트, 최근 핫하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의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쉐이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명은 그냥 이미지 파일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라는 텍스처를 우측 버튼 누르시면 얘가 디폴트로 들고 있는 텍스처예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따닥. 그러면 우리가 텍스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저장했던 폴더로 가서 이 이미지를 로딩을 하면 어떻습니까? 텍스처가 바뀌었죠. 텍스처가 바뀌었는데 상하가 뒤집혀 있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상하가 뒤집혀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으니 이 상하를 뒤집혀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텍스처의 좌표를 바꿔주면 되죠. 텍스처의 좌표라는 것 중에서 우리는 UV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UV 좌표라는 게 있는데 U는 X좌표, V는 위에 아래 상하 Y좌표죠. 그러면 들어온 입력 텍스처 인풋을 출력되는 텍스처 UV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UV 좌표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로트 to x 하고요. 처음 x 하고 y가 있겠죠? 얘를 그냥 넣으면 소용이 없죠. 얘를 1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1 사이가 1 마이너스를 하면 좌우 상하가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방탄소년단이 상하가 뒤집혀져 있던 것들이 바로 잡아졌죠. 자, 근데 이번엔 자세히 보니 좌우도 뒤집혀 있죠. 아하,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근데 두 번이나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 거는 되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똑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띵. 훨씬 더 연산이 간단해졌죠.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동시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이걸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뜯어 볼게요. 플로트 4x4. 자,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한 처음 보는 표현일 텐데요. 우리는 플로트는 알고 있으나 플로트 1, 플로트 2, 플로트 3, 플로트 4는 처음 보죠.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3차원 우리가 사용하는 3D 그래픽스에서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X, Y, Z 혹은 W라고 하는 4개의 값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로트 값이 2개 있는 경우 텍스처 좌표가 제일 일반적이겠죠. 플로트 2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 2 X, 플로트 2 변수를 이렇게 지었다. 그럼 얘는 fx, fy 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은 rg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플로트 4를 일단 기준으로 플로트 4가 가장 큰 값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x는 r zw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y, z, w 정보는 RGBA 정보랑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x에다 뭔 값을 넣는 거랑 레드에다 뭔 값을 넣는 거랑 같아요. 어쨌든 간에 플로트 4개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플로트 4x4라는 건 뭐겠어요? 플로트 4개가 또 4개 있다는 얘기죠. 플로트 4개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4개가 있어요. 뭐예요? 행렬이죠. 딱 봐도 행렬이죠. 행렬입니다. 그래서 앞에 매트릭스라는 접두어를 붙여줬는데 매트릭스 뷰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변환 행렬이에요. 뷰라는 것 자체가 월드 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랜덤원키에서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뷰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내부에 베리어블 시멘틱으로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값. 우리가 값을 넘겨주지 않아도 랜덤원키에서 내부에서 정해놓고 쓰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프로젝션이 있고, 인풋이라는 거는 들어온 입력 값입니다. 네, 버텍스 버퍼 정보로부터 들어온 입력 값이고요. VS 아웃풋은 이것들을 우리가 출력해서 픽셀 쉐이더로 넘겨주는 값이에요. 자, 이게 VS 메인이 버텍스 쉐이더 메인이 되는데, 자, 이 들어온 입력 값을 받아서 VS 아웃풋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먼저 VS 아웃풋이라는 놈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선언 많이 해요. 예, 귀찮으니까, 많이 치기 귀찮으니까 쉐이더는 코드들이 되게 짧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보시면 입력된 포지션 정보랑 행렬 정보, 포지션 정보를 행렬이랑 곱해, 멀티플라이 약자겠죠. 예, 멀이라고 하는 멀티플라이 함수입니다. 예, 쉐이더 HLS에서 지원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는 실제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컴파일 될 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 정보를 넣고 컴파일을 해서 곱셈을 해서 포지션 정보 클리핑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들어온 입력값을 상하를 뒤집어서 출력될 텍스처 좌표를 가져옵니다. 픽셀 쉐이더 간략하게 본다면 픽셀 쉐이더는 들어온 텍스처 좌표에 따라서 그죠? 텍스처 좌표 정보 들어온 텍스처 우리가 앞에서 조작했던 이렇게 조작한 텍스처 좌표의 좌표 정보를 사용해서 베이스 맵이라는 우리가 여기 선언한 이놈이죠. 네, 이놈입니다. 이 베이스 맵이라는 놈으로부터 그 좌표에 해당하는 픽셀을 읽어서 텍스트2D 그 픽셀을 읽어서 출력하라.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리턴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출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텍스처는 RGBA로 되어 있으니까 플로트4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플로트 4개 값이겠죠. RGBA.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정보를 화면상에다가 출력을 하라라는 픽셀 쉐이더는 그야말로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출력하라는 상하를 뒤집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까보면요. 자, 이게 바로 행렬 곱셈이에요. X, Y, Z, W를 C0, C1, C2, C4의 DP가 뭐겠어요? 도트 프로덕트죠. 도트 프로, 내적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렬 연산 한 번을 시켰는데 내적 4번으로 연산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add라는 명은 더 센 명령어잖아요. 네, C4에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C4에 X, 자, C4라는 레지스터에 X 값은 1이 들어가 있죠. 이 두 개를 더해라. 1과 마이너스 V1 텍스처 좌표. 즉 1에다가 마이너스 V1을 더하면 그 값이 텍스처의 UV 좌표로 된다. 어셈블리를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특이해 보이죠. 우리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기계적으로 컴파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독특한 인간이 이해하기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명령어들로 바뀌게 됩니다. 좀 재밌는 걸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죠.